2022년 3월 22일 금융주 진짜 배당 줘, 진짜 많이 줘라라는 방송을 녹화했습니다. 요 뒤에 작게나마 보이지만 이 당시에도 금융주의 PBR과 PBR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배당 수익률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고, 향후에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대 금리 차 마진에 의해서 이익이 좋아질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최근에 배당과 동시에 배당락이 발생하였고, 이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주가 상승이 쉽지 않은데요. 참 이런 걸 볼 때 주가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분석하여서 종목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장기간 오랜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초부터 은행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코스피 대비 무려 10.8% 이상 아웃퍼폼 중입니다. 이러한 은행주의 급등의 배경은 첫 번째로는 주주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 즉 배당을 많이 높이겠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가 투자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여서 전체적인 주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주 급등을 연초부터 은행주 급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또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급등이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의 외국인 매수를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급격하게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배당락 이후에 34,000원까지 떨어졌던 신한지주는 최근에 43,000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신한지주, KB지주 모두 똑같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산업군, 은행 산업군을 충분히 분석한다라면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주식 투자가 이제 시작 단계이신 분들은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군으로 투자하여서 바스켓으로 담는 것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은행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펀은 5배, 4.7배, PBR은 0.48배, 0.47배입니다. 향후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은행주의 상승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은행주의 정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주는 이익 공유제, 배당 축소 등 국가에서 은행 정책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은행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1월 기사입니다. 정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들에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만 배당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은행의 배당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배당을 축소하고 자기 자본을 확대하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측면이 더 이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위기 시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여야지만 국가 경제가 충분히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은행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계속적으로 주려고 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돈 많이 버는 때에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생각차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주가 충분히 좋지만은 은행주의 리스크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특히 올 1분기 중 바젤3가 완전히 도입될 경우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바젤3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리스크 규제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현행보다 더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배당 여력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이 리세션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1분기 중 특별 대손 준비금 신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손 준비금은 기존의 대손 충당금, 준비금과 별개의 것으로 필요에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추가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의 배당 지급 여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이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예대 금리차 마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내 피크를 찍고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도 증권, 카드 등은 실적이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의 실적도 각종 비용 처리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2022년 4분기 예상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5.9%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절성 비용 처리에 불과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은 일부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대규모 비용 집행으로 어닝 쇼크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0.27%로 전년 대비 2bp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무려 43개월 만에 연체율 하락이 중단된 모습입니다.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추세적 하락을 지속 중이나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26%로 전월부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계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후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주가가 저렴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급도 좋아서 주가 상승폭도 큰 편입니다. 향후에 규제도 강화되고 님 같은 경우에도 피크아웃을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반적 경기가 리세션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연체율도 증가하는 위험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살피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